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윤 전 총장, 이 검찰에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는 바로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이 또 누가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퇴 배경과 또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대담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 현직 검찰총장처럼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전 총장이 됐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퇴근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표도 수리가 됐고요. 네네. 지금 저희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지금 속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면직안을 제거했다. 이제 이런 소식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면서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밝혔던 내용들 중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밝혔던 입장을 보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대목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어제 사직의 변을 아주 좀 또렷하게 밝혔어요. 7문장 1분 남짓의 이제 발표였는데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를 표한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예. 어느 위치에 있든지 자신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한 건데 자, 검찰총장을 사직하고 나면 더 이상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왔는데 자연인 신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은 통일운동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발언도 간혹 합니다만 자연인인 상태로 돌아온 공직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직이 아니면 대부분의 그 영역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많은 여야 정치권이나 혹은 언론의 해석은 사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출사표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사표를 내고 공직은 던졌지만 출사표라 함은 정계 입문. 사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1년 남은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의지 표현이 아니냐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일 뿐이지만 아마 조만간 이제 또 언론에 등장하는 공개적인 행보를 본다면 이러한 정치권에서 뭔가 역할을 모색하고 가능하다면 내년 대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점이 정권에 대한 지적, 비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가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현 정권을 정면적으로 비판을 한 거라서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여권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었는데 이 현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신감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 출사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이제 차치하고 일단 윤 총장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떠한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윤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서도 계속 이 분란이 많았어요. 본인이나 검찰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좀 회의감 아닌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징계 청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에서 제기했던 이 징계 사유가 과연 징계 사유로 합당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런 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윤 총장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렇게 검찰이 정치적 싸움에 이제 얽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검찰의 역할을 좀 무력화하게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국민이나 아니면 사회 정의에 좀 도움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수청 도입에 대해서도 윤 총장 개인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게 뭔가 좋은 뜻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윤 총장이 예전에 본인에 대해서 자기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이렇게 네.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같이 염두에 보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직을 사퇴하는 것 자체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던 거다 이런 부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가 계속 뭐 반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앞에서 이제 박주희 변호사께서도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문제 삼은 거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뭐 이제 그 어떤 근거로는 사퇴의 근거로는 가장 크게는 이제 중수청을 여권에서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결국에는 뭐 앞서 짚어주신 대로 결국의 속내는 정치의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을 좀 우리가 미묘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시기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 국정감사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 이미 본인은 식물총장이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 윤 총장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부분의 주요 수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뭐 이제 우리 추윤 갈등 때를 돌이켜 보면 윤 사단이 아니다, 윤 라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총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독자적으로 나가고 어찌 보면 이제 이 친법무부 추라인이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 조직 내부에도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식물총장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때도 검찰총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사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예, 임기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저항일 수도 있고 검찰 조직을 뭐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뭐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네.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공수처 공방이 있었지만 신설이 됐고요. 예. 공수처가 현재까지는 검찰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천여 명의 검찰을 포함해서 예. 공수처의 이 그야말로 수사 대상은 7,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도 포함되고요. 네. 고위공직자가 3급 이상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만 해도 2,000명이 넘는 검사를 지금 20명 남짓한 공수처 검사와 한 40명 되는 수사관들이 어떻게 뭐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김진우 공수처장은 1년에 의미 있는 수사는 2-3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거는 뭐 이 게임이 안 되는 규모거든요. 공수처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면 이제 신설은 됐지만 공수처가 언젠가 좀 자리를 잡기를 기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이야기가 나왔고 자, 입법 발의를 한다. 6월에 처리될 것인가? 네네. 여당이 다수의석이다라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속도 조절론도 나왔습니다. 여당에 좀 이 강경하게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의 기조는 유영민 실장이 오히려 국회에 답변하라고 해서 좀 진땀을 뺀 사안이 있었거든요. 예. 속도 조절 때문에. 그런 말은 대통령께서 쓰시지 않았다고 번복은 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검찰개혁 관련한 발언에 조응천 의원이 최근에 환기시켰는데 네.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윤석열 총장 얘기와 똑같아요. 맥락이. 그런데 다만 이 중수청의 방향은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다 빼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총장의 권한 다 내려놓겠다. 네네. 검사들 다 데리고 가라. 남부지검을 금융수사청으로 만들고 예. 반부패 지금 수사부 다 빼내서 반부패 반부패 수사청 수사청.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특수통, 공안통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안부를 안보수사청 만들어라. 예. 총장 권한 다 내려놓겠다는 역제안을 했거든요. 예. 역제안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질 것은 협의입니다. 논의를 해봐야죠. 자, 지금 이제 이 여당에서 나온 중수청안이 있고 총장이 제기한 분사는 찬성하지만 수사 분리를 쪼개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같이 융합돼야 합니다. 거기서 지금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당의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반대 의견도 있어요. 여당 예. 내부에. 그럼 논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와 검찰이 좀 협의를 해보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계획이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법안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반부패 수사 의지가 결코 없는 것처럼 네. 어제 워딩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어제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반론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고 때로는 말을 듣지도 않고 가족의 일원이면서 형제인데 예. 다툼은 있어도 어쨌든 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 중심을 적으로 돌려버리면서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간 경우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적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을 어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예. 청와대는 이것을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문제였다면 왜 조금 더 협의하지 않았을까? 지금 타이밍은 세 개예요. 지난 연말에 이미 그만두고 정계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왜 3월인가? 어제의 예. 타이밍이 하나 있고 임기를 유지하면서는 이 일은 불가능했을까? 네네. 그럼 7월 24일까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역제안을 하고 협의할 시간 없이 역제안하고 다음 날 대구 고검 가서 검수완박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 날 사직서를 던진 거거든요. 네.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검찰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맞서야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웠던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질문을 이게 너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수처도 이제 도입이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학척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옛 중수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반부패부까지.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큰 범죄건들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다뤄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만큼 수사를 잘한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은 그런 수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까지 그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 이게 좀 저는 설득력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검찰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사실 수사의 역량이라는 거는 뭐 수사 인력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네네. 이 전문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이라든지 수사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이 문서로 현출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뉘앙스 같은 것도 있는데 네. 그거를 사실 수사와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는 이 공소 유지 단계까지 사실 이게 일률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공수처에서도 사실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다 권한을 줬던 것처럼 중요 범죄에 있어서는 약간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검찰이 했기 때문에 검찰만이 이런 노하우를 가질 수가 있고 예. 다른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쌓을 수 없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수사를 하던 사람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단순히 수사와 기소를 그냥 일도양단식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을 때 뭔가 외부적인 기관에서 이거를 보완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협의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조금 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첫 번째 이슈 큐브에서 만나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박주희 변호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